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의 인도 제국에 관한 거예요.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타르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겐지스 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세를 여행할 때는 무척 주의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로마 제국이었던 영토들 있잖아요. 그곳을 야만인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왕이나 황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 우두머리들이 여러 땅으로 나뉜 채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동로마,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훨씬 더 안전했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게 되면 먼 길을 갈 수가 있었고요. 유스투니아누스 황제나 여러 황제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안전하게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제국의 군대가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가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화롭게 다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동로마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하늘을 닿을 듯한 높이 솟은 산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가장 높은 산을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요. 우주까지 닿을 만큼 무척 높은 산이라서 그 꼭대기에는 늘 눈이 덮여져 있고 숨을 쉬기도 어려워요. 히말라야 산맥의 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탈의 집들이 옹기종기 박힌 마을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무척 강인하고 사냥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털로 옷을 지어 입고 그 우유를 먹고 살죠. 그래서 그 산에서 아래쪽으로 쭉, 그러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서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래땅이 나타나요. 모래땅.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는 모래땅이 나타나는데 그곳이 바로 타르 사막이에요. 네, 지도에서 말씀드린 타르 사막.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가보게 되면 마른 흙으로 덮여져 있는 땅을 볼 수가 있고요. 좀 시커멓고 기름진 땅도 볼 수가 있어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겐지스 강이에요. 그 겐지스 강은 홍수가 일어서 범람을 하게 되면 주위의 땅들이 검고 축축한 흙으로 변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의 중요한 사막과 산과 강을 살펴보았어요. 인도 사람들은 수많은 작은 왕국들로 이루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찬드라굽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커다란 왕국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겐지스 강에 살고 있었던 아주 작은 왕국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작은 왕국들을 정복해 나갔고 그의 아들은 더 많은 작은 왕국들을 정복해 갔고 그 손자는 더 많은 왕국들을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찬드라굽타의 왕과 그 후손들은 인도의 북쪽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거죠. 찬드라굽타라는 그 왕조는 한 가문이, 그러니까 한 집안이 오랜 기간 인도를 통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굽타라는 이름이 붙은 왕조들이 지배할 때는 인도가 무척 평화롭고 안전했어요. 그래서 시인들, 극작가들,
그 다음에 위대한 작품을 만든 화가들, 그 다음에 학자,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책을 낸 학자들, 그 다음에 의사들, 귀나 코가 잘려나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인도의 황금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만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훈족이라고 하는 야만인 들어본 적 있죠? 로마와 비잔틴 제국을 침략했던 그 훈족이에요. 그들이 인도에도 쳐들어온 거죠. 만약에 인도가 작은 왕국들로 나누어져 있었다면 아마 훈족에게 짓밟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인도의 스칸다구타라는 왕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훈족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칸다구타 왕의 백성들은 그들을 구해준 왕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칭송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요. 스칸다구타 왕께서는 여신에게서 부와 영광의 은총을 받으셨노라 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인도는 야만인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훈족과 싸우느라고 무척 허약해지고 가난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인도는 황금 시대의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수도사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에도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붓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승려라고 불러요. 부처는 어느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였는데 젊었을 때 왕궁을 버리고 나와서 거지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가르쳤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수도사들도 나무, 돌,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수도원에서 살았던 거죠. 인도의 승려들은요, 바위 절벽에 동굴을 파서 그곳에 살았어요. 동굴 한가운데에 돌로 만든 식탁을 놓고 밥을 먹었고요. 동굴 주위에는 암자라고 하는 작은 집을 만들었어요. 물론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각기 암자에 홀로 살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공부를 했고 그런 암자들은 통로나 돌다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굴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내부 장식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 작고 예리한 정으로 벽에 그림을 새겼어요. 아름다운 조각 이런 것들을 새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처의 일생을 묘사하기도 했고 부처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코끼리의 모양의 그림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동굴은 천장에는 나무 석가래 같은 것을 새겼고 그 아래 큰 돌 위에 거대한 부처의 석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승려들은 동굴에 프레스코 기법의 벽화를 만들었는데요. 프레스코 기법이 뭐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벽이나 천장에 밝은 색의 회 반죽을 고르게 펴바르고 그 반죽이 굳기 전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반죽이 굳으면 그림도 굳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프레스코 그림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색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반죽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웠어요. 수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 동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동굴이 아잔타 석굴이에요. 승려들이 한 동굴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는데 승려들이 떠나고 버려진 동굴들이 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의 순례자들만이 그곳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뒤에 두 병사가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를 쫓아서 인적 없는 계곡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무와 덤불이 무성한 곳이었는데
호랑이 발자국을 찾아서 덤불을 헤치다가 아잔타 석굴의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동굴 안에는 돌로 깎은 코끼리가 있었고요. 벽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승려들이 떠난 이래로 아주 잘 보존된 그런 벽화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날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박물관이 되었죠. 전시되어 있는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잔타 석굴이 인도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수창살이 쳐진 채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1000년도 넘은 그 작품들, 인도 승려들이 만든 그 미술 작품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인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